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07%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오늘 수급이 저출산 영일만 그리고 바이오 쪽 특정 테마군으로 쏠리는 가운데 코스피 안에서는 상승 종목의 개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전환이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모습 확인되고요. 장 초반에는 2,808포인트에 도달하기도 했네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비교적 힘이 약한데요.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864포인트를 도달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반락하면서 0.28%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수급의 변화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9시 30분 구간쯤에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 전환하면서 매수 금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개는 매도세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안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 때문일까요? 적은 금액에도 변동성이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운 수급 상황이 펼쳐졌는데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수세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 구간 시황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지금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죠. 양시장의 컬러 색깔이 엇갈리고 있죠. 앞서 보신 대로 코스피는 상승을, 코스닥은 0.3%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게 두렵지 않은 이유는 두 분의 매니저님과 오후장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목표가 도달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 오늘도 그 흐름과 함께 또 편입될 종목에 대한 기대감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자,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리뷰를 통해서 첫 코너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안에 두 종목 리뷰 모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은요. 이 두 종목이 저출산 관련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편입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미리 담자라고 했는데 정말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꿈비부터 한번 가볼게요. 13,000원 달성했죠? 네, 꿈비 2차 목표가 13,000원이었는데 어제는 좀 조정을 나오는가 싶더니만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맞아요. 이제 장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거 저출산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딱 물론 이제 저출산 대책이라는 거에 대한 세부안은 뭐 자세하게 나오진 네. 않았지만 그래도요.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출산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또 충당해야 되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게 일단은 문제인데 비상사태를 한다라고 선언한다라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약간 조금 포커스를 다시 맞추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장중에 좀 급등하면서 13,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용품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꿈비도 일단락은 뭐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저출산 테마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음봉은 마감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자리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영역으로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정은 나오는 거는 뭐 나올 수 있더라 하더라도요. 11,500원까지에 대한 이절 라인은 잡아놓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에 대한 횡보세를 갖추고 논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13,000원까지는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비 첫 번째 종목으로 리뷰 도와드렸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저희가 고점 조금 더 높여서 홀딩하고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요. 일단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제 수혜주로도 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해외 매출까지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북미 지역 쪽에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유아 출산용품에 대해서 판매를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찍힌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1달러는 어제 나왔던 뉴스 때문에 오늘 음봉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세론으로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저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고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6,500원에서 7,000원까지 목표가를 조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를 만나봤습니다. 이 시세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두 종목 모두에 적용이 됐습니다. 가격 제시됐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LX 세미콘 리뷰 도와드릴 텐데 저희 이 종목 편입한 지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눈에 띄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 대량 매수하는데 현재도 거의 2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 제외하고 뭐 국민연금도 한 3% 정도, 6% 정도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국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들의 이제 어떤 선도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적인 1분기도 이제 400억 이상 나왔거든요. 462억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호실적에 그러면 올해 1,500에서 2,00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1조 2천억은 뭐 저평가돼 있다고라고 볼 수도 있고 올해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 테마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 디스플레이 IC라든가 뭐 가정용 MCU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용 BMS IC까지도 만들고 있는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LX 세미콘 관련해서 LG 그룹으로 포함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85,000원까지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LX 세미콘 저희는 85,000원까지 홀딩하겠고요. 넥스테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종목도 6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입한 지 뭐 정말 며칠 안 됐잖아요. 어제 상한가. 네, 6월 달에 추천드렸는데 이제 그 전에 올랐다 어제 또 조정 거치다가 어제 상한가 단방에 네. 상한가가 갔는데 이제 태양 그 풍력 관련 하부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진출 관련해서 이제 상한가 쳤고 오늘 뭐 12,000 제가 13,000원 목표가 잡아야 되는데 12,600원 거기 갔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가치로 봤을 때도 뭐 1,500억에서 2,000억 자본 총계가 4,500억이 되기 때문에 현재 3,000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 작으로는 저평가돼 있는 구간인데 이제 요번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아제강과 넥스테일 두 군데에서 이제 그 유정관 관련해서 시출을 하려면 유정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승인된 제품을 만드는 게 넥스테일하고 세아제강인데 1위는 세아제강이고 2위가 네. 넥스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고거 관련해서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대왕거래 모멘텀은 남아 있다. 조금 더 13,000원이지만 차익 절반 정도 차익 실하고 나머지는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전자 바로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11% 수익을 낸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이 시점에서의 편입이었던 것 같은데 후속 전략은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지금도 그 매수도 가능하고 네. 사실은 85,000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사고 있고 오늘도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고 뭐 외국인 지분이 한 55% 정도 되는데 56%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임원들이 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부사장부터 뭐 DS 부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산다는 거는 앞으로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임원들이 매수하는 했을 때는 4, 5% 정도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85,0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도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가스공사 이제 6만 원 뭐 터치를 했고 이제 7만 원까지 높여드렸는데 요거 관련해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해외 업체 엑슨모빌이 이제 투자 가능성 점쳐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요 올해 시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뭐 그거를 제외하고도 현재 펀더멘탈 상으로는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부가 26%, 한전이 20% 들고 있고 국민연금 그다음에 해외 관련해서도 27% 외국인도 27%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도 추가 지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예상하는데 지금 현재 5조 3천억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리뷰, 저희가 과거에 담았던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말해 뭐해 이 정도로 수익은 잘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오늘 편입할 종목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후장 작전 타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작전은 이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제약,
바이오. 김웅태 매니저님이 제약바이오 순환매를 꼽아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도 바이오의 급등, 일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힌트를 남겨주십니다. 자, 제약바이오 오늘 시간이 갈수록 좀 올라와요. 모더나, 제대혈, 슈퍼박테리아 쪽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거래대금 상위에도 꽤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략은요? 일단은 어제까지만 해도 3,000당 제약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3,000당 제약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은 3,000당 제약이 조정을 받고 나다 보니까는 그 수급들이 일반의 제약 바이오드 업종들로 이제 올라오면서 그 수급들이 다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워낙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던 제약 바이오가 또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그 수급들이 이제 분산화되면서 제약 바이오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뭐 리가켄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네.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들 갖고 계실 건데 그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또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소식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오늘 장에서는 좀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도 올라왔었는데 어제 뉴욕 증시가 한번 휴장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시장에서 수급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또 이슈가 없었던 곳에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으로 인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니까요. 이게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는 제약바이오가 한 번쯤은 올라가 시세를 불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순환매 속에 분명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할 종목이 있는데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조기준 매니저도 바이오에 대해서 조언을 좀 주실 것 같아요. 매니저님 사실 오늘 시장은 뭐 뉴욕장도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도 다소 부진했고 국내 힘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이제 금일이 옵션 만기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그다음 미 시장의 휴장 속에서 이제 움직임이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이제 점쳐지고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3,000대양 제약이 이제 신고가를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알테오젠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종목이 어떤 것이 될지를 점쳐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면 리가캠이라든지 강스텐바이오 그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오스코텍, ST팜 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승 후 조정 거치고 재차 반등이 오후장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 한번 매매 도움 가능해 보인다 생각 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으로 주신 종목이 리가캠바이오, 강스텐바이오 등등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조언을 토대로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연이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할게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유한양행을 첫 번째 종목으로 김웅태 매니저님이 가져오셨고요. 네. 제약바이오 온 거 뭐 당연히 알고 있고요. AI 쪽에서 딥노이드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합니다. 유한양행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미국 네. 시장 진출 기대감이 크죠?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크고 이제 조만간에 발표될 수 있었던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 또 앞서 소개해드렸을 때도 유한양행 말고도 오스코텍도 한번 저희가 한번 포트에 담아봤었는데 오스코텍도 수익을 또 실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오스코텍이랑 동시에 같이 보면 좋겠고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였던 렉나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난 과거에서 5월 달에 HF에 대한 이런 FDA 승인권이 또 취소가 됐지, 아직 허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8월 달에 국내 첫 번째로서 FDA 승인권 수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한양이 훨씬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일단은 3,000단 제약도 어차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그런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신고가를 넘어갈 거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마 그 전에서도 미국 PBM에 있는 처방 예상 목록에도 이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등재가 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약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호재로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소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단기간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서 올해 8월에서 9월까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85,000원, 신고가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71,000원 잡고 보세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목표 주가 8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 말의 고점이 84,000원 정도였었더라고요. 네. 그 고점 뚫은 게 지금 오늘의 고점 제시돼 주신 네, 목표가로 맞습니다. 제시하신 거잖아요. 네. 작년 말보다 지금 더 좋을 거라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료 때문일까요? 네, 재료입니다. 재료로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고 일단 3,000단 제약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신호탄으로서 신고가의 영향을 만들어놨고요.
그 전에 HLB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도 못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테오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제약바이오에 참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한 번은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강력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라인은 71,000원,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딥노이드 AI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가량 상승하면서 9,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네요. 8,700원이요. 저희는 목표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모멘텀이 사실은 있어야 또 투자하기에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요건 이제 딥노이드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되 이제 네. 목표가를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 머신 비전도 하고 있는데 딥노이드는 다들 의료 AI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의료 AI, 그러니까 뇌동맥, 뇌경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머신 비전 관련뿐만 아니라 의료 AI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급여 관련 이제 20개 의료기관에서 이제 80개로 올해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제 영상 판독할 때 가장 어려운 분이 뇌거든요. 그래서 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비급여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고 내년 그러니까 이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커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그 종목들은 이제 의료 AI만 하는데 딥노이드는 그런 그러니까 불안함에서 이제 더 벗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딥 비전이나 그러니까 딥 뉴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 팩토리도 산업 AI도 하고 있다랍니다. 삼박자를 잘 갖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2분기부터 실적이 제대로 나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1,700개에서도 지금 딥 뉴로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식약처에서 17개에 관련해서 세부 인허가가 돼 있는 회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딥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 대통령 경호체, 그 다음에 국회부터 시작해서 공항까지 열심히 지금 이제 수주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이제 웨이퍼 검사,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 2차 전지 검사를 할 수 있는 비전 검사 관련해서 이제 코그넥스랑 글로벌 1위 회사랑 MOU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정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도움된다면 현재 이제 다른 AI 의료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시총이 보면 2천억이 안 됩니다. 1,900억밖에 안 되는데 만약 이런 종목이 이제 실적이 쌓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15만 주 팔았는데 현재 3만 7천 주 남았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3만 7천 주. 그러니까 더 팔 물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투신권만 16만 주 팔았고 금융투자가 한 달 동안 21만 주 샀고요. 연기금이 35만 주 샀습니다. 그러면 기관들 중에서 이제 투신권 매도 물량 거의 없어졌고요. 이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매수를 보시면서 개인들도 지금 현재 23만 주 정도 팔았는데 다수 이제 제가 7,700원에 저번 달에 추천드렸는데 다시 이제 8,700원 10,000원 거의 근처에 갔다고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제 추천드리니까 요 가격대 사시되 제가 보기 이제 내일 모레 3분기니까 2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목표가를 높게 15,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은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자라는 코멘트 속에 목표 주가는 15,000원이 제시되었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이었습니다. AI지만 의료 쪽 AI 딥노이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한 종목씩 두 종목을 먼저 봤고요. 두 번째로 또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반도체라는 부분입니다. 미코를 김응태 매니저님이 편입하는데요. 세정 코팅으로 일단 사업은 시작했던 것 같고요. DB 하이텍은 비메모리 쪽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오늘 급등하는 이 자리에서 편입이 괜찮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코부터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첨단 세라믹 소재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반도체 제품 업종인데요. 본 그 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SOFC 제작을 하고 있는 미코파워도 있고요. 또 바이오 산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락은 사업이 확산적인 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존에서 자회사 미코파워가 아무래도 이제 수소와 연료전지 들어가고 있는 SOFC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서 많이들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던 모습들은 사실이고요. 그 외적으로서 미코가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제작에서는 따로 매출액 구조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추가적인 상세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번에 미코가 또 발표를 했는데 HBM TC 본동 장비를 이제 부품을 또 양산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거기 세라믹 상부 펄스 히터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양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이제 매출력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HBM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관련된 부품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5월부터 지금까지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갖고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지금부터라도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또 성장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분인 21,000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1,0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000원 돌파하시면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그 위까지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손절가를 좀 깊게 잡았어요. 깊게 잡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좋지만 만약에 조정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서 매수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코 만나봤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수소차로 네. 주가가 상승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소차로서 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수소차로 가는 것보다 네.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전력 이제 그 인프라가 갖고 있는 전력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로서 SOFC가 앞으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에너지 자원으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수소차보다는 전력 설비 쪽에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코였습니다. 반도체 부품 성장이 포커스가 돼서 주가 상승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일단은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 일단 여기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걸 돌파하고 나면 김웅태 매니저님이 다시 한번 자리 설정해 주실 테니까 저희는 일단 1차로 21,000원을 기대하며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DB 하이텍도 가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목의 차이가 또 여기는 비메모리 쪽을 주력하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가의 발목이 잡혔던 건 아닐지 싶기도 한데요. 오늘 21% 급등 자리에서 편입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제가 이 가격에서 편입하려고는 한 거 아니고 아까 자료 보낼 때는 51,000원, 뭐 5만 원 네. 이랬었는데 지금 방송 와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뭐 상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밸류업 관련인데 중요한 건 실적도 이제 좋은데 물론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습니까? 2021년에 뭐 3,900억, 2022년 7,600억, 작년에 2,60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1,600억 정도인데 올랐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1,600억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은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걸 커버할 수 있느냐? 과거에 7천억 넘어갔던 실적을 다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회사 내에서 이제 이 지분 그 자사주 취득을 하고 200억 정도 자사주 취득하고 밸류업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하는 정책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DB하이텍의 글로벌 전기차 테슬라가 이제 반도체 위택 생산을 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올랐는데 그게 이제 중국계 미국 팹리스 기업이 이제 동부하이텍에다가 생산해 줄 수 있느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런 뉴스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도 지금 현재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한 50만 주 한 달 정도 매수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권은 한 60만 주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샀습니다. 근데 현재 DB하이텍의 외국인 지분은 24.36%입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낙폭과대에서 이제 실적으로 해서 하락했다가 이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반도체 관세 인상 50%로 늘린다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과 더불어 DB하이텍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하고요. 56,000원 너무 높은데 제가 아침에 아까 5만 원 초중반 조정 좀 혹시라도 장 후반에 장 끝날 네. 무렵에 종가에 이제 55,000원 밑으로 오면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65,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내년에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도 질화 관륨 양산에 대해서 관련해서 고부가 시장에도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바로 편입하는 건 아니고요. 55,000원 아래에서 들어가자라는 조언이신 거죠? 너무 지금 고가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뭐 2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면 물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밑에다가 대놓고 들어오면 땡큐하고 안 들어오면 내일 사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고요. DB하이텍 목표가는 이 상황에서 65,000원 바라보고요. 손절 라인은 45,000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종목을 봤습니다. 정리 도와드릴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이렇게 두 종목을 편입했죠. 유한양행과 미코,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반도체에서 한 종목.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도 역시나 의료 쪽인데요. AI 딱지가 붙은 딥노이드 중장기로 보자라는 코멘트 기억하시고요. DB하이텍 반도체 안에서도 55,000원 아래에서 편입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공 투자로 꼭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공략주는 마무리할 텐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두 스치면 상한가 방송 이후에 10시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정각의 김흥태 매니저님이 먼저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요. 오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테마성 위주보다도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을 왜 봐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6월 말을 다가오는 시점에서 7월 달에 어떤 시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저녁 10시에 너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오후 10시에 김흥태 매니저님이고요. 10시 10분에 조기준 매니저님도 무방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제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8만 전지 안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의 시간이 돌아왔고 꼭 사야 될 반도체. 오늘처럼 DB하이텍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고요. 그 와중에도 또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주도 지금 현재 조금씩 꿈틀거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 두 종목, 두 업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무료 방송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 공부가 더 필요하시다면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2시간 동안 달려오는 사이 증시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0.1%의 상승, 강보합권 정도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내려왔지만 0.1%라도 일단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81,000원의 안착을 잘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감까지 시장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경제TV가 여러분 뒤에 듬직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매경TV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